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당 후보들 사이에서 정부, 정확히는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당장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도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다고 재차 못 박았지만 여당 선대위원장은 2,000명이란 규모에 대해 주먹구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2025 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완료하였고 의료계가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2,000명 증원 철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대신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건의로 대화협의체 구성이 추진 중이지만 여기에서 다뤄질 의제에 의대 증원은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제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며 대통령실을 또 압박했습니다.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걸로 배제한다. 이래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가 정한 2,000명도 주먹구구식이라며 아예 의대 증원 논의를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000명도 2,000명도 다 제가 생각하기는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거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자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온도차를 드러낸 당정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총선을 2주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옮겨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 DC처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충청과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바로 실행에 옮기면 될 일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는 취지도 담았습니다.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규칙안 통과로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을 제외한 국회 상당수 기관은 세종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남은 기능까지 모두 옮겨 세종시는 미국 워싱턴 DC 같은 완전한 정치 행정 수도로 만들고 서여의도는 국회의사당을 랜드마크 삼아 금융 문화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막은 2004년 헌재 결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JTBC에 법리 검토는 충분히 했고 국토균형발전이란 헌법적 과제를 20년 지난 헌재 결정이 막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주로 반대해왔습니다. 국회를 헌법에 반하게 세종시로 옮긴다는 발표를 하는 걸 봐도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고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세종시 이전은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며 정부 여당이 바로 실행에 옮기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집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약속했던 것은 신속하게 하면 되는 거지 또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JTBC 배양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파란 점퍼를 입고 고향인 경남 거제를 찾아 민주당 후보를 격려했습니다. 옛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와의 만남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전면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파란 점퍼를 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립니다. 고향 거제에 출마한 변광용 민주당 후보를 응원하러 거제 계룡산을 찾은 겁니다.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거제가 대통령을 명단축을 했는데 오늘 우리 변광용 후보가 아주 좋은 기운 듬뿍 받아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 이재영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도 여러 차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 점퍼를 입고 나타난 건 처음입니다. 나도 오늘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옷도 파란 옷 입고 왔는데 오랜만에 파란 옷 찾느라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내일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납니다. 당내 대표적 친문인 임 전 실장은 낙동강 벨트를 지원하겠다며 선거 전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9일에 부산 사상에 출마한 배재정 후보와의 만남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지역구입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한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총선 등판은 아니라며 각별하게 생각하는 지역에 들러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잊혀진 삶을 살겠다던 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한복판에 뛰어든 모습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10년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계와 육아 소송에 매달리려면 한 시간을 초로 나눠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아들 양육비 월 80만 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시위에 나가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눈을 꼭 감고 참았지만 결국 눈물을 쏟습니다. 2013년 이혼한 전 남편 박모 씨는 직업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며 양육비를 안 줬습니다. 김 씨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법원이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박 씨는 계속 버텼습니다. 10년 동안 모두 9,600만 원을 밀렸습니다. 결국 오늘 징역 3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수입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어 김 씨와 미성년 자녀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입니다. 양육비가 단순한 개인 간의 채권 채무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과 관련된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다. 판결을 받아든 김 씨는 또 울었습니다. 임신 상태였으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루에 막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버세요. 그거를 제가 두 아이 키우면서 정말 다 갖다 썼거든요. 나쁜 아빠는 처벌을 받게 됐지만 가족의 지난 고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10돈짜리 골드바를 주문했는데 받아보니 2돈밖에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귀금속 가게는 분명히 10돈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배송기사를 의심하고 있는데 배송기사는 주는 대로 배달만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 귀금속 가게입니다. 가게 사장이 고객에게 보낼 골드바를 포장합니다. 10돈짜리, 이날 시세로 340만 원 정도입니다. 바로 앞에는 헬멧을 쓴 남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킥 배송기사 A씨입니다. 배송해야 될 골드바를 들고 가게에서 나온 A씨는 이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골드바를 주문했던 고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37.5g이면 10돈으로 알고 있는데 7.5g짜리가 왔다. 가게 사장은 배송 과정을 미심쩍어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343만 원짜리 골드바입니다. 그랬더니 대뜸 제 오토바이 한 대 값이네요. 그러더라고요.
배송기사에 직접 물어도 봤지만 주는 대로 갖다 줬다고만 했습니다. 10돈짜리 골드바가 중간에 사라진 것에 대해 JTBC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4곳을 배달해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배달기사가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만 했던 카카오 모빌리티는 취재가 시작되자 각자의 주장이 다르니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기업이고 믿고선 이렇게 퀵을 갖다가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체계적이지도 않고. 서울 해와경찰서는 골드바에 묻은 지문을 채취하는 한편 배송 당일 배송 기사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